오늘은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1번 보시면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의 조정이라고 나와 있죠.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 소득에 대해서 배당합니다. 이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그럼 이 A 법인이 있고 이 B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이 B 법인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20%를 보유한다. 법인이 B 법인의 주식을 100%로 할게요. 100% 보유한다. 그럼 B 법인이 예를 들어서 소득, 세후 소득이 100이다. 세전 소득을 할게요. 세전 소득이 100이고 법인세가 20회고 세후 소득이 8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80을 전부 A 법인한테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또 이 80에 대해서 A 법인은 입금이니까 배당금 수익은 입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에 대해서 또 세금을 16을 납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에 대해서 20 납부하고 또 16 납부하고 두 번 이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중 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한다. 그래서 이 일정액, 배당금 수익의 일정액을 입금 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되니까 이거를 조정하는 거를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세후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동일 소득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된다. 즉 법인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 과세, 또 배당할 때 개인 같은 경우는 또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주주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 배당금에 대해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해서 이중 과세를 조정한다. 그리고 개인은 배당세 공제를 적용하여 이중 과세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인 갑이 A 기업의 주식 만주를 1억 원에 매입했고 차후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A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일단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세후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이 일정액을 주주들한테 지급할 때 또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즉 이중으로 과세가 되므로 만약 그 주주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는 배당세 공제를 통해서 이중 과세를 조정한다. 그럼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 배당금을 받으면 법인은 배당금 수익이 입금입니다. 근데 그게 대해서 일정액을 입금 불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이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이 있고 일반 법인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있다는 겁니다. 둘이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차이 나는 거는 이거 입금 불산입률이 있죠. 입금 불산입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보시면 내국 법인 중 지주회사나 금융 지주회사인 경우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의제배당이 있죠. 의제배당도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요건은 1번 지주회사일 것, 그리고 지분율,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배당 기준일이 뭔지 알아야겠죠? 배당 기준일은 이 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에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은 보통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을 배당 기준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역산해 가지고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에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2, 11, 10 하면 9월 30일까지죠. 9월 30일 현재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야 된다.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은 수입배당금을 받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 법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요건은 이거예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회사 업종은 금융 지주회사 자회사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 대조업 같은 경우는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입배당금 받은 거 있죠? 배당금 수익에서 이 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 비용입니다. 지주회사의 이자 비용,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곱한 금액을 빼줍니다. 빼가지고 입금 불산입을 곱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주회사가 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그 돈으로 차입한 돈으로 자회사에 출자를 하는 경우
이자 비용은 송금입니다. 송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하면은 2종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차입금 이자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수입배당금에서 배당금 수익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빼가지고 입금 불산입률을 곱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있는 경우 차입을 통해서 다른 법인 주식 보유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입배당금에서 빼준다. 차입금이 증가하는 경우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이자 비용 송금이에요. 송금.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차입을 통한 조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 이자를 차감한다. 여기 보시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의 적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당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이거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의 적수입니다. 세무상 자산 총액 적수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 자산 총액 적수 구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이 적수입니다.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산 총액 적수 보시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 적수. 그러니까 세무상 자산 적수가 아닌 회계상 재무상태표상 적수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차입금 이자 있죠? 이거 차입금 이자는 배당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 이자를 말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죠. 현재가 차림차금 상가액 빼고 연지급 수입이자 빼고 송금 불산된 지급이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계산 시 기업구매 자금 대출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아닙니다.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회계 중급 회계에서도 나오지만 그 돈을 빌려서 발생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여기서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지급 수입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송금 불산입된 지급이자 이거 있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거는 한번 송금 불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차감하면 좀 이중으로 좀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뺀다는 겁니다. 송금 불산된 지급이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요.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는 이 차입금 이자에 포함합니다. 나중에 그 업무무관 자산 이자 보시면 이거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 해가지고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계산 시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이자는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 이자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계산 시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이자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서 이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 이자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계산 시 이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가
여기는 포함되고 여기는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 적수 보시면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를 말한다. 이 주식 적수는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니까 회계상 장부가액 적수가 아니에요.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거는 밑에 분모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다. 그러니까 세무상 자산총액 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송금 불사된 지급이자와 연지급 수입이자 현재가 차림자금 상가액을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계산식에서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회사에서 계상할 수도 있고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지급 수입이자의 경우 세법은 수입물품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수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택 규정이죠. 회사는 연지급 수입이자에 대해서 세무상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즉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뺄 게 뭐가 있다는 거죠? 이자에서 빼는 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빼고 연지급 수입이자 빼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송금 불산입된 지급이자 즉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업무 무관 자산 이자입니다.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고 가면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는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 불사입률 이거는 이걸 외워야 됩니다. 20% 이상 30% 이하는 80%. 그러니까 이거를 앞 글자 따가지고 2, 3, 8, 4, 5, 8, 3, 4, 9, 5, 8, 9 이런 식으로 이걸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으로 계산한다. 배당 기준일이 언제라 하겠죠? 12월 31일이고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까 최소한 9월 30일까지는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외워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배당 확정이라고 배당 기준일을 구분해 가지고 배당 확정일은 언제라는 거죠?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날. 배당 기준일은 언제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은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 이게 2020년 12월 31일. 그리고 배당 확정일은 주주총회 결의이죠. 보통 2020년 2월 말이라든가 3월 중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유동화 전문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받는 수입배당금. 이 경우는 배당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당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죠. 그러므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 이거 언제 취득했다는 거죠? 2020년 10월 1일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0년 9월 30일에 취득한 경우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받고 2020년 10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3번 보시면 이 법인세를 비과세 면제 감면받는 법인입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일반 법인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국 법인이 출자한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현금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경우 일정액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해주는 이유가 뭐라겠죠? 이종 과세 조정을 위한 겁니다. 공식은 같아요. 수입 배당금이 이게 배당금 수익이죠. 이거 차입금이자 출자법인이에요. 피출자법인이 아니고 출자법인의 차입금이자 회사가 자기가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린 돈으로 출자하는 경우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받고 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받고 그러니까 두 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혜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자 비용 그 출자법인의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일정액을 이 배당금 수익에서 뺀다는 겁니다. 이 출자법인의 차입금이자 같은 거예요. 이것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고 이거는 세무상 장부가액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금 불산입률을 곱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2018년 배당금을 2019년 3월에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이 지급이자 있죠? 차입금이자 이거는 2019년에 발생한 것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거죠. 3개월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자 비용에서 차감하는 게 있다. 뭐가 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연지급 수입이자,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되는 지급이자로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 자금이자, 업무 무관 자산이자 이거를 여기서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구매 자금 대출자는 빼지 않는다.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산총액 족수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족수다. 공식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랑 공식은 같다. 근데 이거 입금 불산입률 이거 외워야 되겠죠. 30% 얘는 30%. 주권 상장법인 있고 비상장법인 있죠. 주권 상장법인은 30%. 그 다음에 50%, 100%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갑법인이 A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현금 배당 500만원을 받은 경우 배당 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입니다. 배당 결의는 2020년 2월 28일이다. 그럼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 여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법인 주식 취득일이 2019년 3월 31일이다. 그러면 배당 기준일을 봐야겠죠. 배당 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당연히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적용되겠죠. 지분율 몇 프로라 나와 있죠. 지분율은 30% 이하인 경우에는 30%입니다. 그러니까 30%를 곱한다. 주식 취득일이 2019년 10월 1일이다. 근데 배당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2019년 9월 30일까지는 취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취득일이 2020년 1월 5일이다. 그런 경우 이거는 배당도 못 받겠죠.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배당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 이 경우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갑법인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입하여 A법인 주식을 2억 원에 취득해서 A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갑법인의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을 구해야 되겠죠. 일단 수입배당금이 얼마나 나가겠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 지급이자 알아야 되겠죠. 지급이자 갑법인이 지급이자가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에서 지급이자를 빼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급이자가 1,000만 원이다. 송금 불산입 때는 지급이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분모가 뭐가 되겠죠? 재무상태표상 자산족수라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족수가 15억 원 곱하기 365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무상 장부가액 족수, 주식의 장부가액 족수가 2억 원 곱하기 365로 나와 있습니다. 지분율 100% 취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00%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800만 원. 즉, 이 갑법인은 지급이자 1,000만 원 송금으로 인정받고 현금 배당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추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득을 본다는 거죠. 돈을 빌려가지고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도 송금으로 인정받고 또 뭐가 있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도 적용받고 또 배당금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지급이자를 차감시킨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지회되는 수입배당금은 유동화 전문회사. 이 유동화 전문회사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뭐라 하겠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지회된다. 그리고 2번도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3번도 세금 감면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 외우고 문제를 많이 풀면은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자자의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겁니다. 포함시킨다. 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그러면 우선주도 지분율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 갑법인이 2017년 3월 1일 을법인 주식을 10억 원에 취득했다. 2019년 4월 1일 수입배당금을 수령해서 배당금 수익으로 계상했고 2019년 5월 1일 을법인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2019년 갑법인의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세무 조정하시오. 2019년 초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250억 2019년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300억 원 이자 비용이 1억 원이고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그럼 일단 받은 수입배당금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고 배당 기준일이 2018년 12월 31일이다. 그럼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비율이 5%죠. 그럼 주권 상장법인이고 5% 보유했고 지주회사 아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률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급이자가 있다는 거죠. 이자 비용. 이게 1억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1억 원에서 300원 곱하기 365 그리고 10억 원 곱하기 1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준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
장부가액 있죠.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2019년 초로 할 것인지 2019년 말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입배당금을 2019년 4월 1일 날 지급했기 때문에 입금이 확정된 날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적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입금이죠.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및 주식 장부가액 적수는 수입배당금인 당해 법인의 입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거슬한다. 그러니까 2019년이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니까 2019년 말이겠죠. 이게 300억 원. 그리고 주식 보유일세는 5월 1일날 전량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하면 120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수 10억 원. 이 10억 원 있죠? 10억 원에다가 주식의 적수 120일을 곱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갑법인은 2019년 5월 27일 A법인의 주식을 4천만원에 취득했다. 2019년 9월 1일 수입배당금 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2019년 6월 30일이다. 그럼 배당 기준일이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배당금 400만원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법인은 2019년 10월 20일 자본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했고 무상주를 받았다. 갑법인에게 800주를 교부했다. 그럼 갑법인에 대한 의제배당액 및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해 세무 조정하시오라고 나와있죠. 일단 이 400만원은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받지 않고 그 다음 보시면 이 무상주 있죠. 무상주 800주 곱하기 5,000원 곱하기 몇 프로예요? 이거 50%, 이거 30%, 한 80%겠죠? 그럼 500주 곱하기 5,000원 곱하기 80% 하면은 3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의제배당은 입금 산입 320만원 유보 여기까지 되겠죠? 이거 의제배당만 공부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한다. 근데 중요한 게 2019년 10월 20일 날 자본 전입을 결의했다. 그럼 배당 기준일은 이날이겠죠. 2019년 10월 20일 날. 이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무상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2019년 10월 20일 현재 배당 기준으로 보면은 3개월 이상 보유한 거죠. 그러므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적용한다. 이 의제배당액은 이 보시면 배당 자본 전입 결의를 배당 기준일로 본다. 그러므로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320만원 여기다 적고 지급이자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8천만원 여기다 적고 재무 2019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촉수가 45억 원 곱하기 365 하면 이게 나오죠. 이거 그럼 적고 그 다음에 이거 4천만원에 취득했다는 겁니다. 5월 27일 날 4천만원 취득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320만원은 주식가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우상주 320만원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 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